허이! 갑시다. 갑시다. 미안해. 활용은 개인적으로 풀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다 보면서 가기에 좀 시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 위주로만 좀 풀고요. 좀 스피드 빠른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질문해주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음에 약간 좀 스피드가 안 난다 싶으면은 딱 설명했었던 것만 마스터해요. 걔만 먼저 마스터해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하라고만 하지 말고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럼 마지막 2차 연립방정식 두 번째 거 대칭형으로 가볼게요. 대칭형. 자, 대칭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스텝 제로에는 너무 쉬운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7이고 x, y가 12라고 해볼게요. 얘는 그냥 몇 차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 맞죠? 얘는 2차예요. 1차 곱하기 1차예요. 다시 한번 차수는 곱해진 변수의 개수예요. x랑 y가 다 변수예요. 얘는 2개 곱했으니까 2차입니다. 얘는 1차 맞고요.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맞아요. 근이 2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똑같지. 대입하면 돼요. y에다가. 자, 7-x 대입해주면 그럼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12. 다 우변 넘기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2는 빠. 오잉?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그쵸? 될 수 있는 x 값은 3 이거나 4예요. 그럼 잠깐만 둘이 더해서 7 나오잖아. 그럼 x가 3이면 y는 4. x가 4면은 y는 3. 이렇게 근이 2개가 됩니다. 자, 이게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더해서 7 나오고 곱해서 12 나오면 3, 4잖아. 3, 4냐 4, 3이냐 이거예요.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괜찮죠? 3, 4냐 4, 3이냐예요. 그게 수식으로 가면 이따만큼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수식으로 가면은. 자, 근데 얘가 목적이 아니고요. 얘 말고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안 스텝 2지만 127번 좀 잠깐 봐볼게요. 자, 얘는 무조건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스텝 2로 내가 지정을 해놨지만 얘는 어려워서 스텝 2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 필수예요. 117번 필수예요. 근데 왜 스텝 2로 놨냐? 풀이가 되게 길어요.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고 풀이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마스터 해줘야 돼요. 117번. 자, 이거를 설명을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x 플러스 y 빼기 xy는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14. 와! 2차 맞아요. 위에 있는 것도 지금 x 곱하기 y가 있으니까 2차가 맞습니다. 밑에는 다 2차고요. 그렇죠? 문제는 2차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차. 우리 2차 못 푼다니까. 1차 아니면 못 풀어요. 이 아니면.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해서 강제로 1차, 2차 두 개로 만들었잖아요. 얘는 대칭형. 아, 지금 얘는 인수분해는 못하는구나. 0이 없잖아요. 인수분해 돼도 의미가 없어요. 0이 없으면. 근데 보니까 지금 x랑 y 위치를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있어요?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대칭형은 뭐만 알면 된다고요? 모든 대칭형은 합과 곱만 알면 끝나요. 대칭형은 다시 한번 합과 곱만 알면 끝납니다. 그건 수단형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3개짜리 대칭형일 뿐이니까. 결론 뭐냐면은 얘 합곱으로 다 찢어져야 해요. 그래서 아예 치워나는 거예요. 합과 곱을 통으로 봐보자.
그때 모든 교과 과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문자가 있어요. 합을 보통 U라고 많이 쓰고요. 곱을 보통 V로 치환을 많이 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2차, 2차잖아요. 1차, 2차로 바꾸려고. 얘는 2차잖아요. 이거 하나만 바꿔놔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합곱이면 끝나니까. 자,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얘는 U, 얘는 V. 자, 우리도 그냥 UV를 쓸게요. 자, U 빼기 V는 아까까지만 해도 위에가 2차 방정식이었는데 1차로 바뀌었죠. 1차로 바꿨어요. 그래서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거 얘 보면은 뭐예요? 얘는 x 플러스 y 제곱에서 xy 한번 뺀 거죠. u 제곱에서 v 뺀 거라는 거예요. 오! 뭐예요? 이렇게 치환 한번 했더니 2차, 2차 연립방정식이 1차, 2차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U값과 V값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뽑아낸 U값과 V값, 얘는 어떻게? 또 1차, 2차 연립방정식과 연립해서 계산 가능하죠?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죠? 합과 곱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x, y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간다? 한 번에 2차, 2차를 가지 말고 이런 대칭형은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합하고 곱만 뽑아내자. 왜? 합하고 곱만 알면 우리는 x, y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치환해서 1차, 2차 만들고 그 1차, 2차를 마지막으로 x, y 값을 다 뽑아냅니다. 자, 이거 마저 직접 풀어볼게요. 127번. 풀이가 좀 깁니다. 어려워서 스텝 2가 아니에요. 풀이가 너무 길어서 스텝 2예요. 얘는. 뭐야, 길기만 한 거면은 스텝 2로 안 놔도 되는 거 아닌가? 풀이가 너무 기니까 중간에 굉장히 많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정답률이 지극히 낮아요. 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올까? 알았습니다. 내용 좀 이해될까요? 오케이. 화이팅. 근데 답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걔보다 더 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 B로 나올 수 있는 게 A, B가 총 4개 나오거든. A, B가 2개 나오거든. A, B가. 근데 우리는 A, B가 아니고 X, Y 구하는 거라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건 괜찮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X, Y 뽑고 요거 가지고 X, Y 뽑고. 그래도 되게 잘했어. 최소라서 최소값. 근데 지금 얘는 최대로 본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맞네. 아니야, 화이팅. 근데 미안해. 얘보다 더 작아요. 이게 지금 x과 y 값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x제곱 빼기 y제곱이라서. 우리 앞에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여기가 대각선끼리 곱한거 나누기 있죠? 맞아요. 할 수 있어. 요것도? 이거 근데 철사 한 개, 철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10 A에 하나가 X면 하나가 12 마이너스 X? X 플러스 12. 그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4분의 x죠? 네. 얘는 4분의 x 플러스 3. 네, 4분의 X예요? 왜냐면은
철사를 구부려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라 지금 철사 길이를 x로 잡았다 그러면은 4개 다 합쳐서 x인 거잖아요. 물론 하나만 x로 잡아도 돼. 그럼 하나만 x로 잡으면 4x가 철사 길이지. 그럼 얘는 철사 길이가 4x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보다 더 작아요. x제곱 빼기 y제곱이 더 작은 값이 나와요. 최소값은. 그러니까 UV는 요거 되는 거 말고 하나가 또 있는데 UV로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얘는 U제곱 빼기 U제곱 빼기 U 빼기 12가 빨리 나서 U 마이너스 4랑 U 플러스 3. 그러니까 U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있어요. U가 4인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런 UV에서 또 XY 값을 또 뽑아야 돼. 오케이. 잠깐만. 요거를 잘 뽑았는데 이러면은 합이 4고 곱이 3이잖아요. 그러면 합한 거 4고 곱한 거 4이면은 1, 3하고 3일이에요. 1, 3, 3일. 그럼 1, 3이 들어가면은 1제곱 빼기 3제곱이니까 1 빼기 8. 9. 오케이. 근데 답이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음수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합을 U로 잡았고 곱을 V로 잡았어요. 왜냐면 대칭 구조니까 합과 곱만 하면 끝나거든. 얘는 괜찮지, 위에 거는. 밑에 게 좀 헷갈리나? 얘가 x 플러스 y 통째로 제곱해서 x 플러스 y 통째로 제곱하면 x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죠. 거기서 xy 한 번 뺀 거잖아요. u제곱에서 v 한 번 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을까? 이거 연립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u값 v값을 먼저 뽑자라는 거야.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1차, 2차 연립방정식밖에 못 풀어요. 저거밖에 못 푸니까 2차, 2차 연립방정식도 인수분해 해서 1차, 2차로 2개 만든 거예요. 대칭형도 마찬가지예요. UV로 치환해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왜 줬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았어?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건데 크게 120이가 일단은 U가 2개 나와요. 두 U가 2개 나와. 그리고 이거 연립하면은 U제곱 빼기 U가 12가 되잖아요. U제곱 빼기 U가 12.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2. 그치? 그러면은 다 우변 넘겨봐요. 그럼 U제곱 마이너스 U 빼기 12는 빵.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아니지. U 플러스 3에다가 U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U가 마이너스 3이면은 V는 마이너스 4. U가 4면은 V는 3. 그쵸. 그래서 합한 게 마이너스 3이고 곱한 게 마이너스 4면은 마이너스 4랑 1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이걸 하나씩 넣고 작은 게 답인 거죠?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응? 근데 얘는 UV가 아닌데 여기는 X제곱 Y제곱이에요. 그러니까 U가 합이지. X 플러스 Y. X, Y니까. 그치. 이거 연립하면 되는데 이거 연립 안 해도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이고 근거 계절 관계처럼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뭐 T제곱 플러스 3T 빼기 4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XY가 근이라고 생각하고.
연립방정식을 시키면 잠깐만. 지금 계속하면 연립방정식인데? 아니, 방정식을 연결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그냥 두 개의 공통근을 구하라는 거라서 둘 다 만족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법 쓰라는 거예요. 그럼 u는 v 플러스 1이죠. 뭐 u를 v 플러스 1로 바꿔도 되고 v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를 해서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괜찮은가? 그쵸? 문제 하나만 소개해주면 돼요. 방법은 벌써 돼. 자, 그래서 이거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u-v는 1, u제곱 마이너스 v는 13. 자, 그러면은 한 문자만 소거해주면 되겠죠? 뭘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뺄게요. 자, 모르겠으면 대입법 들어가고요. 나는 뺄게요. 왼쪽 식에서 왼쪽 식 빼면 얘 지워지니까 u제곱 빼기 u. 우변은 우변대로 13에서 1 뺐으니까 12가 되겠네요. 대입법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가감법이라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하는 걸로. 아니 그냥 한 문자만 없애면 되는 거야. 다 필요 없고요. 연립방정식은 그냥 한 문자만 없애버리면 돼요. 두 문자 두 식을 한 문자 한 식으로만 바꿔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u제곱 빼기 u 빼기 12는 빵. 자, 그래서 인수분해해보면 u 빼기 4 u 플러스 3. 그래서 u라는 값은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u가 4로 나오면 v값은 u에서 1 뺀 거예요. 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u가 마이너스 3이 되면 v값은 그쵸? v는 u에서 1 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u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1 뺀 마이너스 4. v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다시 원래처럼 바꿔놓으면 2차,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정리했더니 다시 또 2차, 2차 연립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4 나왔고 곱하면 3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3, 1 아니면 1, 3 밖에 없어요. 얘는 눈에 확 띄어요. 뭐야?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대입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길어져요. 그런데 봐봐요. 두어근의 합 7, 두어근의 곱 12. 무조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확실해요. 진짜로 확실합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xy를 두근으로 하는 t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의 두근이 xy라고 얘기했죠? 진짜 1, 3밖에 없다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거 가지고 정리해주면 x, y가 1,3이거나 3,1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귀여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그쵸? 너무 지저분한 거 안 나와요. 아까 한 것처럼 들어가면 돼요.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3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4 나왔다? 딱 필이 그냥 마이너스 4,1이죠? 그쵸? 마이너스 4,1. 너무 필이 가는 대로만 하면 안 되고 얘는 확실하니까 쓰는 거예요. 얘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1일 수 있고 아니면은 1, 마이너스 4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 x값의 근이 알파인 거고요. y값의 근이 베타예요. 지금 뭘 구해달래요? x값의 제곱에서 y값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쵸? 이걸 만족하는 제곱에서 제곱을 뺀 거. 그냥 이렇게 돼 있네. x제곱 빼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1제곱에서 3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8. 3제곱에서 1제곱 뺐으니까 8. 얘는 16제곱에서 1 뺐으니까 15. 1제곱에서 16 뺐으니까 마이너스 15.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이 중에 최소값은 이해가 될 겁니다. 괜찮죠? 답이 마이너스 15예요. 답이 마이너스 15.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풀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미안해. 나머지는 스텝 1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자, 스텝 0만 연습해봐도 돼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따가 내가 자료 좀 뽑아줄게요. 다른 걸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던 거 부정방정식. 요거 하나만 마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부정방정식은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왜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다고 칠게요. 자,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식이죠. 식.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다항식. 다항식은 차수로 표현을 많이 하죠. 얘는 1차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1차식. 자, 그럼 이번에는 x 플러스 4는 0. 오! 등호가 존재하네요. 등호가 존재하는 식은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자, 그럼 얘는 등식인데 항등식일 리는 없겠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만 등식 성립하니까. 방정식이죠. 방정식. 자, 근데 방정식이지만 얘는 1차로 만들어진 방정식이라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등식이네. 아, 이거는 항등식. 그렇죠. 항상 등호를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으니까. 자, 그럼 얘는 1차로 만들어졌으니까 1차 항등식.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왜? 항등식은 그냥 항등식이에요. 왜?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넣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0은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몇 차 항등식, 뭐 지수 항등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항등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겠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랑 요게 있어요. 자, 얘네 둘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라고 불러요.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정의는 수학하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둘 다 1차 함수라고 불러요. 뭐지? 등호가 있는 식인데? 등호가 있는 식이면 방정식, 항등식밖에 없지 않나? 방정식, 항등식이라는 그 등식의 네이밍과 함수는 완전 별개예요. 함수라는 표현은 방정식과 공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얘네는 둘 다 1차 함수라고 부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항등식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방정식이에요. 자, 뭐가 방정식이고 뭐가 항등식일까요? 자, 이름은 얘가 항등식이에요. 얘가 방정식이에요. 왜? 항등식은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야 돼요. 얘는 변수가 달라요. 얘는 변수 2개예요. 얘는 변수가 어차피 x밖에 없어요. 얘는 뭐랄까 약간 좀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 둘 다 콜라인데 얘는 그냥 유리잔에 따라놓은 콜라고요. 얘는 캔 속에 들어가 있는 콜라예요.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건데 그냥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예요. 얘가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 항등식입니다. 얘는 방정식이에요. 얘는 진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다 성립하는 거잖아요. 얘는 뭘 집어넣어도 돼요? 안 돼요. 얘는 x가 0 집어넣으면은 y가 4밖에 안 돼요. 둘 다 변수예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는 5가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 그런 근들을 아무래도 좀 육안으로 좀 보기 좋게끔 해놓은 게 뭐예요? 그래프죠. 함수들은 그래서 그래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는 0,4, 1,5, 2,6. 어우, 계속 내려가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점만 나와요? 아니, 점은 내가 몇 개 찍어서 그런 거고, 와우! 점만 몇 개 찍어서 그런 거고, 얘는 실제로 실수해서 연속적으로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생긴 애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근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다 근이에요.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럼 잠깐만. 얘는 근이 무수히 많네? 다 되진 않아요. 모든 x, y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y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걸 무수히 많다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해가 딱히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야.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방정식이야.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 지금 그 방정식의 해가 직선이죠. 직선은 도형을 이루어요. 직선은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전부 부정방정식이에요. 괜찮나요? 전부 부정방정식. 당연히 중요한 애라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그때 그 부정방정식 중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을 성립하는 애가 딱 정수밖에 없다. 정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다 되는 거 아니고 점점 이런 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좀 더 바뀌어서 x 플러스 y가 4 라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뭐 똑같이 1차함수 느낌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이걸 만족하는 근들 중에서 x랑 y가 자연수인 것만 2라고 세기를 박아놨어요. 실수 범위가 아니고. 그럼 얘는 될 수 있는 게 몇 개요? 1, 4, 2, 3, 2.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 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부정방정식.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어요. 문자가 식개수보다 많으면 무조건 부정형이에요. 괜찮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수 조건이 걸려 있으면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엄청 나와요. 수능에서. 딱히 설명을 안 해요. 교과 과정에 딱히 설명 안 해요. 근데 계속 튀어나와요. 수능까지. 수능 되게 좋아합니다. 정수 조건. 되게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신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내신도. 그냥 예고 안 하고 막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수 조건. 우리 앞에서도 문제 풀다가 정수 조건 나왔었잖아요. 그죠? 정수 얘기하는 거. 계속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뭘 보려고 하냐?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이거 말로만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말로만 하고 풀 시간을 주고 싶은데, 자,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133과 139. 자, 이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두 개만. 두 개만.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만 할 수 있어도 돼요. 자, 133번은 일단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거예요. 얘랑은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3 곱하기 7은 21이에요. 자, 3과 7은 21의 약수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 나오면 정수들은 전부 얘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자로 나왔다면. 아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놓고 A, B가 정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 B는 다 얘의 약수예요. 1, 2가 되거나 2, 1이 되거나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 4개 외에는 근이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A 빼기 1 곱하기 B 플러스 2가 3 이렇게 됐다. A, B는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3의 약수 1, 3밖에 없죠. 1이거나 3이거나 3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A, B라는 애는 A에서 1 뺀 게 1이에요. A는 2가 되겠죠? 2, 1. 얘는 4, 2 빼주니까 마이너스 1. 1 더해주면은 빵.
2 빼면 마이너스 5. 1 더해주면 마이너스 2. 2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 왜 없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주질 않아요. 이렇게 문제 줘요. 이래놓고 AB가 정수니까 AB 찾으세요. 가능한 AB의 순서상이 몇 개인지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보다 더 잔인한 거 한쪽으로 다 몰아요. 와,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수 조건이니까. 이대로 냅두면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왜? 약배수 조건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약수배수.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우변 0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정수니까. 괜찮죠? 자, 그게 지금 133번 문제입니다. 이거 잠깐 좀 풀어볼게요. 233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나왔어? 조금만 해볼게요. 답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답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특징이 뭐라고요? 인수분해예요. 상수항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정수기 때문에. 약배수로 갈 거기 때문에 우변만 정수로 나타나질 수 있으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 먼저 가는 거예요. 인수분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좀 가봅시다. 아우, X만 먼저 내림차순으로 묶어보자.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그럼 잠깐만, 얘는 마이너스 1이 없는데? 없으면 만들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주는 대신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또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요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1이니까 둘 다 y 플러스 1로 묶이죠. 그러면 y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x 빼기 1이에요. 우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네. 그래서 x, y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잠깐만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y 플러스 1이 2면은 y가 1이 되겠죠.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면은 x는 2겠죠. 그래서 2,1이 하나의 순서쌍이에요. x가 2일 때는 y가 1인 거. 그렇죠? 밑에 세 개도 다 뽑아야 돼.
얘는 지금 정리해보니까 쪼렇게 돼요. 2로 나오던데 3이 아니고 강제로 1을 더 빼줘가지고 혹시 저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그치? 그러니까 강제로 인수분해를 만들어야 돼요. 0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래야 y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하나씩 더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마무리 좀. 자, 얘는 될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지? 자, 1이니까 1, 2가 나와도 되고요. 2, 1이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나오는 x, y 순서상 x-1이니까 x는 3이에요. y 플러스 1이 1이에요. y는 0입니다. 3,0이라는 순서상 되고요. x-1이 1이면 x는 2가 되겠죠. 여기서는 1 더 빼주면 되니까 1이 되겠고요. 2,1도 돼요. 자, 그 다음에 x-1이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자, 얘도 x-1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0.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가지만 그나마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4개만 가능합니다. 자, 그때 요거의 최대값 3, 1, 3 이렇게 되네요. 최대값은 3이 돼요. 5번이 답입니다. 5번 1도 나올 수는 있지만 3이 더 크네요. 그렇죠? 이거 3,0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2,1 대입해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이 4개만 다 성립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 139번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139번 스텝 2지만 자, 초입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초입만 얘기하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n-5x 플러스 n 플러스 2는요. 자, 이거의 두 근이 모두 자연수래요. 자, 그랬을 때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참고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게 지금 미지수가 몇 개예요? 알파, 베타, n까지 3개예요. 식은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근의 공식? 이거 근 뽑기 너무 지저분하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근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은 뽑기 곤란한 상태. 근데 대칭형을 사용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n-5 두 근의 곱 그쵸? n 플러스 2 그러면 문자는 알파, 베타, m 3개인데 식이 2개구나. 그러면은 세 문자 2식인데 결론은 한 식마다 문자를 하나씩 소거할 수 있어요. 연립해서 정리할 때 식을 하나로 줄이면 문제가 줄어야 될 텐데 뭘 줄이는 게 좋아요? 알파, 베타, m 중에서? 참고로 알파, 베타는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날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당연히 m을 날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서 아래를 빼줘요. 자, 아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 뺄게. 그러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m 지워지고 7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저 문제랑 풀이가 똑같아요.
나머지가. 괜찮아요? 이거 내신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13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별이 100만 개, 100만 개는 아니고 한 1000개. 왜? 얘를 풀 때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아니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진짜로 풀이가. 그래서 이걸로 가야 돼요. 모의고사에도 등장했었던 풀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과정 외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야 된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교과서에 따로 언급이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 다 자연수잖아. 자연수니까. 자, 원래는 그냥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베타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상수항은 정수교환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을 한 번만 해줄게요. 왜? 그래야 둘 다 베타 마이너스 1을 공통인수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연수 빼기 1, 자연수 빼기 1, 자연수 8이에요. 자, 될 수 있는 경우를 놓고 봅시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8, 1 돼요. 4, 2 돼요. 2, 4 안 돼요. 그럼 알파가 더 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수 쪽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음수 쪽은 절대 안 돼요. 1도 해가지고 절대로 둘 다 자연수가 못 나옵니다. 괜찮죠? 볼 필요가 없어요. 결국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3, 5가 됩니다. 자, 요 경우는 알파, 베타가 3, 뭐야. 아니네. 29구나, 29. 미안해, 29. 얘가 3호구나, 얘가 3호.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나마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수인 경우로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한 m 값은 어떻게 해요? 두 개 곱한 다음에 2를 빼줘도 되지만 둘 더한 다음에 5도 해도 돼요. 그렇죠? m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기 때문에 둘 더하면 11. 11에다가 5도 했으니까 16이에요. 얘는 둘 더하면 8. 8에다가 5도 했으니까 13이에요. 될 수 있는 m값은 16과 13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수 m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이 29가 돼요. 스텝 2 수준인 거는 맞아요. 진짜로 되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꼭 연습해줘야 돼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그래서 사실 나머지 문제도 조금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부차적인 건 좀 뺍시다. 지금 메인으로 중요한 것들만 지금 후딱후딱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은 지금 난이도도 높아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깊이 있게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못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풀고 여유되는 친구는 중간중간에 계속 풀면서 질문하고요. 메인만 얘기하면서 지금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인만 얘기하면서. 자, 얘 푸는 거를 좀 넘어갑시다. 미안. 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문제 풀어주기 바라고요. 테스트에다가는 안 낼 거예요. 테스트에다가는. 왜냐면 지금 얘는 지금 준비하기에는 조금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얘는 테스트에 안 넣고 이 메인에 관련된 얘기만 할 겁니다. 메인에 관련된 얘기. 다음 테스트 문제는 당연히 일단 한 문제씩 들어가 있겠죠? 일단 얘는 스텝 2라도 들어가야 돼요.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이거 기말고사 무조건 나와요. 이거 얘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너무 쉬우니까.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와요. 기말고사 때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얘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한데 안 나오는 학교 한 반 정도 돼요. 출제율 한 50%. 얘는 100%예요. 100%. 자,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 문제를 하나 내겠죠. 난 이렇게 3개 낼 거야. 미안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연립방정식은 문자를 소거해서 두 문자 두식을 한 문자 한식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은 1번으로밖에 못 푼다고 얘기했어요. 1차, 2차 연립 방정식으로밖에 못 푼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에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 두 개로 찢어내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두 개로 만들어내서 정리하는 거고, 얘는 합과 곱으로 찢어내서 1차, 2차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얘밖에 풀이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으로 갑시다. 여러 가지 부등식. 자, 여러 가지 부등식은 사실 앞부분의 거는 설명할 게 되게 좀 애매해요. 이게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이게 깊이 있게 하기도 좀 그렇고 중학교 때 하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개념 1번 1차 부등식이라고는 써놨지만 첫 번째로 보는 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어때요? 얘는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걸 더하면 부등 바뀌어요? 안 바뀌죠. 원래 코트는 했는데 둘 다 똑같이 올라가요. 내가 얘보다 시험 점수가 10점이 높은데 다 같이 틀렸던 5점짜리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해줘요. 그래도 내가 높지. 그죠? 뒤집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하는 거. 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곱한다고 해도 똑같은 거 곱하면 안 바뀌어요. 진짜? 음수 곱하면 부등 바뀝니다. 그렇죠? 3이 2보다는 크지만 똑같은 걸 곱했을 때 안 바뀐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괜찮죠?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은 원래 있던 거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부등호의 변동. 딱 부등호가 위치 바뀌는 경우 원래는 많은데 이것만 놓고 볼게요. 일단 A가 B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부등호가 바뀌는 거는 첫 번째 음수를 곱할 때, 여기서 음수곱이라는 거는 음수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죠? 그래서 음수를 곱해주면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수를 씌우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진짜로? 다 바뀌어요? 3은 2보다 커요.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네? 맞네. 그쵸? 그냥 음수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역수로 씌웠을 때 얘가 더 크네. 그죠? 음수에서는 작을수록 크니까. 그럼 많나 보다. 진짜? 자, 이렇게 양수 음수 섞여져 나오면은 안 바뀌어요. 역수 씌워도. 괜찮죠? 부호가 같을 때만입니다. 자, 역수를 씌우면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는 둘이 부호가 같을 때, 이때밖에는 안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라고 해서 감소함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지금 감소함수 용어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두 개만 하고 그냥 끝냅시다. 두 개만.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기본 첫 번째 이거 말고 사칙현상. 자, 범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x가 a와 b 사이고 y가 c와 d 사이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 x 빼기 y, x 곱하기 y, y분의 x. 얘네는 다 어느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AC, AD, BC, BD를 더한 거 중에 최대, 더한 거 중에 최소. 얘는 뺀 거 중에서 최대, 뺀 거 중에서 최소.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진짜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수 범위에서만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3번처럼 나와 있는 경우 x가 4보다 커났지만 6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2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1번. 만약에 x에서 y를 더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큰 거에서 제일 큰 거 더하면 최대겠지. 6에서 3 더하면 최대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최소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더하면 최소겠지. 덧셈은 별로 문제 안 돼요. 2번 뺄셈 한번 볼게요. x 빼기 y. 그럼 얘는 어때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면은 제일 크겠지. 그쵸? 6에서 2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는 최소에서 최대를 빼면 되겠죠. 최소에서 최대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얘도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되니까. 3번 곱셈. 당연히 양수밖에 없는 때는 x가 6일 때, y가 3일 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렇죠? 당연히 최소는 최소 곱하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자, 1, 2번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 3번 한번 봐봐요. 부동어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음수곱일 때. 지금 얘야 양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게 부동어 변동 안 돼서 얘가 문제가 안 생겨요. 덧셈 뺄셈은 어차피 무조건 끝과 끝이에요. 덧셈 뺄셈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지만 3보다 작거나 같고 y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합은 당연히 제일 큰 것끼리 더해주면 돼요.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해주면 돼요. 이건 문제 안 생겨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빼주면 돼요. 그렇죠? 문제 안 돼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면 제일 크겠지. 근데 곱을 봐봐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큰 거 곱하면 되겠고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작은 거 곱하면 되겠네. 오잉? 6이 3보다 작다고? 말도 안 되는 게 튀어나오죠? 음수 끼면 이게 되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음수 끼면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다 해보는 거예요.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둘 곱하면은 3, 둘 곱하면은 6,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9.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쪽으로 가고요.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 쪽으로 가요. 4개 다 해봐야 돼요. 괜찮죠? 얘는 최대 6까지 가는구나. 최소 마이너스 9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괜찮죠? 얘네도 1, 2,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도 돼요. 1, 2번도 똑같이. 4개 막 다 더하고 빼봐서 그 중에 최대, 최소 이렇게 가도 되는데 덧셈 뺄셈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곱셈 나눗셈이 문제가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일일이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나눗셈. 얘는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얘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y가 0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y는 음수와 양수가 교차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얘가 0 뜨는 순간 이건 최대 최소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분수식을 알아야 되니까 수학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내요.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x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x는. 자, 그래서 얘는 최대 어디까지? 최소에서 최대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 2에서 최대 6, 2분의 6.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나눠주면 돼요. 매우 맞구나. 그죠? 3분의 4예요.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y분의 x. 된다고요? 안 돼요. y가 분모 0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무한대 나와요. 당장 x가 1일 때 y가 0이 하나씩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가요. 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분모로 갈 수 있는 건 0이 아닌 걸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2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차피 x에서 y로 나눴는데 y가 양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어 안 바뀌어요. 그럼 음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똑같이 순서 그대로 가고 부호만 그대로 바꾸면 돼요. 부동어만. 괜찮네?
그래서 오히려 나눗셈 문제가 없습니다. 곱셈만 조심하면 돼요. 곱셈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관련된 걸로 잠깐만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부등식이 해 전까지입니다. 자, 1번 하나 풀어보고요. 1번. 다 풀었어요. 1번. 그죠? 1번은 문제 없죠? 그냥 4번. 4번 넘어갑시다. 자, 된 친구들은 48번하고 52번 풀어볼게요. 48번하고 52번. A랑 B가 서로 싸우는데 내가 너보다는 안 작아. 둘 다 서로 그러고 있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지? 응. 그게 낚시예요. 보통은 큰 게 더 크지. 근데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따가 발레 보여줄게.
그게 맞지. 그치, 걔가 맞아. 그래서 답이 4번. 자, 이거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8번. 자, A, B 곱이 양수예요. 양수를 내면 둘이 부호가 똑같아야 되죠. 양양이나 음음 나와야 돼요. 근데 양양이면 어차피 얘가 안 돼요. 그래서 음수 음수구나. 그쵸? 둘 다 음수 음수인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2차 방정식의 부호 판정하면서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커놨고 B가 A보다 크거 났대요. 서로가 더 크대요. 그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랑 비교했더니 내가 이 친구보다 점수가 낮지가 않아요. 근데 저 친구도 나보다 점수가 낮지가 않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디귿 이거 많이 낚여요. 맞아요? 틀려요. 곱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어가 딱 바뀌는 경우만 조심해 주면 돼요. 자, 곱하는 게 음수곱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얘는 최대 곱했다고 최대가 되느냐?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수 쪽에서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보다 크죠? 근데 AC 곱하면 이거 3 나오고요. BD 곱하면 이거 8 나와요. 당연히 뒤집어져요. 괜찮죠? 크기는 더 큰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디귿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게 이렇게 곱할 때는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나눴을 때 부동가 안 바뀌었네. 무슨 뜻이에요? 큰 건 양수고 작은 건 음수란 얘기예요. 둘이 부호가 같지 않으니까 역수를 씌워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2번. 자, 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눈치가 좀 빠른 친구네. 여기서 2번과 4번이 눈에 띄지 않아요? 어이! 딱 보는 덧셈, 곱셈, 나눗셈 다 달라요. 근데 둘 다 뺄셈이에요. 근데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만 씌웠지. 통째로 마이너스 씌웠으면 둘의 위치만 마이너스 씌우면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죠? 둘 다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답은 2번, 4번 중에서 100% 나와요. 135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해볼게요. 1분만 있다가. 근데 이거 부호가 했다면 등호 넣는지 안 넣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x는 2가 될 수 있죠. y도 3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걔는 x는 3이 될 수 2가 될 수 있죠. y가 3이 될 수 있지. x, y는 6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아니면 안 돼요. 둘 다 될 때만 등호 들어가요. 잠깐만. 기억니은 리을이 맞고요. 디귿은 틀려요. 왜냐면 아까 저 위에 보여준 것처럼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3에는 AC는 플러스 3 나오는데 BD가 8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곱할 때는 음수근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52번. 오케이. 잘한다. 자, 답이 둘로 갈리네요. 2번과 4번으로. 자, 일단 1번 봅시다. 자, 아까는 내가 등호가 다 있는 것들만 넣었죠. 지금 얘는 등호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자, 일단은 등호는 나중에 생각해요. 부등호 먼저 생각하고요. 등호는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돼요. 자, 지금 얘는 어때요? 더하는 거예요. x는 2, y는 3, 최대 3. 그럼 당연히 2 더하기 3은 나오니까 5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는 제일 작은 거 더해주면 되니까 0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1번은 맞나? 아쉽지만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래서 등호가 없어요. x는 2가 될 수 있고 y는 3이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y는 5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자, 그러면 x 빼기 y. 자, 그러면 최대는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겠죠. 2에서 1 빼주면 되니까 1이 맞아요. 괜찮죠? 2에서 1 빼주니까. 자,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제일 작은 거, x가 제일 작은 데에서 y가 제일 큰 걸 빼줘야 돼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맞네요. 자, 이제 등호의 유무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이 될 수 있느냐? x는 2가 될 수 있어요. y가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2를 가지고 y는 1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1.000000000000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면 0.9999999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1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괜찮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최소가 되는 경우 x는 마이너스 1, y는 아까 4. 근데 잠깐만, y는 3이 될 수 있어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아주 조금이라도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면 마이너스 0.9999999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큽니다. 사실 그게 극한의 논리, 수투의 논리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어쨌거나 등호는 안 된다.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얘는 당연히 최대 x는 2까지 갈 수 있고 y는 3까지 갈 수 있어요. 6 맞구나. 왜? 나머지가 음수예요. 얘는 다 양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거랑 이거 곱한 거 빼고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곱해봤자 음수가 나와서 최대는 있죠. 자, 그러면은 최소 지점은 얘가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3이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3. 맞아요. 등호는 최대가 되는 지점은 2랑 3일 때잖아요. 둘 다 있죠. 들어가야 돼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은 y는 3 되는데 y가 마이너스 1이 안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들어가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4번은 딱 이거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요.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x 4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완전 틀려버렸네요. 괜찮죠? 완전히.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x가 2까지 갈 수 있어요. y는 작을수록 좋죠? 뭐야? 얘는 일단 여기도 틀렸네. 2 나와야 돼요. y분의 x는 최대 2까지 나올 수 있어요. 등호 안 들어갑니다. x는 이제 y가 1이 안 돼요. 등호 안 들어가요. 최소일 때는 x는 제일 작은 거. x는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 당연히 양수보다는 음수 쪽이 더 괜찮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얘는 최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죠? 이게 더 작아요.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아요? 마이너스 1.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나눗셈은 그나마 무난해요. 어차피 한쪽만 보면 돼요. 4개 다 볼 필요 없어요. 근데 곱셈은 4개 다 봐야 됩니다. 양수음수 섞여 있으면.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 봅시다. 미안해. 중간 문제는 숙제로 갈게요. 중간 문제는. 자, 그래서 기본 연산에 관련된 건 했어요. 4차 연산까지. 자, 그 다음에는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진짜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잠깐만 좀 들어볼게요. 자, 1차 부등식. 일단 1차 부등식 3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때요? 그냥 3 나눠주면 되죠?
이 부등식의 해도 그냥 3으로 약분해버리면 돼요. 2보다 크다. 끝. 자, 그러면 1차 부등식 마이너스 2x가 6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뭐 똑같죠?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x 3. 부등호 반대로 바뀝니다. x가 3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야지만 이거 부등식 성립해요. 3보다 작은 것만. 괜찮죠? 이것만 좀 조심해주면 되는구나. 그건 1차 부등식에 한해서. 부등식 ax가 3보다 크다. 이런 거 해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뭐야? 왜 여기서는 갑자기 부등식이라고 하지? 만약에 여기 1차 부등식이라고 쓰여져 있으면은 그건 왼쪽이랑 풀이가 똑같아요. A가 0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1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 그러면은 이건 A가 0일 수도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케이스 다 나눠야 됩니다. A가 양수인 경우. 그러면 어차피 이거 근거하려면 X는 으로 나와야 되니까 A분의 3보다 크다. 여기 근이에요.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똑같이 A로 나눠요. 다만 부등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등식이니까 A가 0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다. 0은 3보다 크다.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0이 나오는데 0이 3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X는 없어요. 괜찮아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0 곱하기 X가 3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이런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일단은 저기 좀 지겹겠지만 4, 5, 6번 먼저 풀어봅시다. 미안, 앞에 이제 있는 4, 5, 6번 4번, 5번, 6번 되는 친구는 7번까지 갈게요. 잘했어요. 여기 연결시켜줘야 돼요? 맞아. 케이스별로. 그거 다 쓰는 게 답이에요. 양변에 마이너스 11을 곱해봐요. 지금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오케이. 뒤에 곱 풀었어요. 7번
부등호밖에. 아우 당연하지. 음수는 무조건 부등호밖에요. 음수랑 역수만. 다만 역수는 부호가 똑같은 애들끼리 역수 쉴 때만. 자, 그래서 요거 4, 5, 6번만 후딱 한번 해볼게요. 일단 4 약분합시다. 그렇죠. 음수 곱 아니면 역수. 걔네만 부등호 변동 생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6-2x가 x보다 작다. 6은 3x보다 작다. 양변에 또 약분해주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될 거예요. 실제로 2보다 큰 게 근인지 한 3 정도 집어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x에다가. 자, 그 다음에 얘는 나는 그냥 양변에 11을 곱할게요. 자, 그럼 얘는 2x 플러스 3. 11 곱했으니까 3x 플러스 6. 자, 2x 우변 넘기면 x 되겠고 6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통째로 양변에 100배를 한번 해봅시다. 40x 8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좌변으로 넘기면 42x 84보다 커요. 40이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x는 2보다 큽니다. 틀렸어? 4번 3 빼기 x가 아니라 x 빼기 3. 문제를 잘못 썼어요? 미안해. 문제를 잘못 썼어. 여기 x-3인데 3-x라고 썼어. 미안. 그래서 다들 표정이 이상했구나. 낚시는 미안해. 사람 낚시. 미안. 아이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미안해. 4로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전개하면 2x-6 됐죠? 자, 여기서 x 좌변 마이너스 6 우변 넘겨주면은 2x 빼기 x 우변 6 넘어갔으니까 미안. 요게 답이네요. 오케이. 6보다 작고 나갔다. 자, 그 다음에 7번 요거까지만 하고 일단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7번. 자, 그러면 얘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 다 나눠야 돼요. 그죠? 이런 건 별로 문제 안 되니까 미안. 7번 이쪽에 옮겨서 씁시다. 좀 너무 좁아가지고. A.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1차 부등식이면 얘가 빵 나오면 안 돼요. 얘가 빵 나오면은 그냥 부등식이에요. 그죠? 그거는 부등식 그냥 차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일단은 a-1이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a-1이 0인 경우. 근데 a-1이 0이 아닌 경우는 둘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렇죠? 그럼 얘가 양수라면 a가 1보다 큰지요. 음수라면 a가 1보다 작은지요. a가 0이면은 a가 1일 때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a가 1보다 크면 양수잖아요. 어차피 얘는 이거 빵 아니니까 나누면 돼요. 그렇죠? 자, 얘도 빵 아니니까 나누면 돼요. 다만 음수로 나누는 거라서 부동가 바뀌어요. 그렇죠? 헷갈리나? 좀 이따가 예시로 보여줄게요. 자, a가 1이면 0 곱하기 x는 1보다 크다. 0이 1보다 크냐? 안 커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절대 성립을 안 해요. 해가 없다. 저희 답을 요거만 쓰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문제 이렇게 내서 학교에서 서술형 쓰시오. 아니면 단답형 쓰시오. 이렇게 써야 이게 답이에요. 요거 써놓으면 그냥 바로 그냥 틀렸다라고 들어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 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진짜 맞는지 한번 볼게요. x가 아니다. a가 2인 경우로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럼 a가 2면은 맞잖아요. 괜찮죠? 1분의 2 맞죠? 만약에 a가 3이면 아 2로 나누잖아요. 2분의 3 2분의 3 괜찮죠? 부등호 안 바뀌어요. 그럼 만약에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음수니까 얘 나누면 부등호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부등호가 바뀌어요. 오케이. 자, 얘는 해가 없는 거. 자, 아무튼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